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사주강좌, 오늘은 12운성 적용하기 1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12운성을 공부했습니다. 절부터 시작해서 묘까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공부를 했고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 공부한 12운성을 사주 분석을 할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분석을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오행의 생극 재화를 보고 분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12운성을 자세히 공부를 해서 적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 사주 분석이 아주 세련되고 수준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행의 구성을 보고 우리가 그 용신을 찾아가지고 용신과 기신을 찾고 대운을 분석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분석을 하는데요. 12운성이라는 것은 또 새로운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 12운성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면 통변을 할 때 상당히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주를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12운성 적용하기를 배우기 전에 우선 12운성 조견표를 한번 보면서 이 12운성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12운성 조견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간목부터 개수까지 천간이 있고요. 밑에 12운성이 쭉 나와있죠. 절태, 양, 장생, 목욕, 간대, 걸록, 재앙, 세병, 사묘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표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외웁니까?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뭔가를 외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운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표를 보고 찾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 나온 만세력은, 인터넷 만세력을 보면 대부분 12운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표를 보면서 하나씩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외운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주 공부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2운성 조견표를 보면서 12운성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운성이라는 것이 무작정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일간이 간목일 때, 그러니까 여기 일간이 양간일 때, 그러니까 양간이라는 것은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럴 경우에는 순행하고 음간일 때에는 역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목을 보면은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밑으로 쭉 내려가는데, 이 을목 같은 경우에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위로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양간하고 음간하고 반대로 흐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목이 양간이고 을목이 음간이잖아요. 목기운 중에서 양간과 음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 12운성은 반대로 흐릅니다. 그래서 장생이라는 것이 태어나는 걸 말하잖아요. 탄생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간목에서는 해수고 을목에서는 오화예요. 그리고 이 사라는 것은 죽음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간목에서는 오화고 을목에서는 해수입니다. 그러니까 양간인 간목에서는 장생일 때 을목에서는 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양간인 간목에서 오화가 사일 때 을목에서는 장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간과 음간은 정반대로 흐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병화랑 정화도 마찬가지겠죠. 장생을 보면 임목하고 유금인데 사를 보면 유금하고 임목이에요. 그리고 무토나 경금이나 수기운이나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간과 음간이 이렇게 반대로 흐른다는 거,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찾을 수 있는 것이, 이 화기운하고 토기운은 똑같아요. 이것을 화토동색이라고 하는데, 이 화기운하고 토기운을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병화가 해자축,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런 식으로 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묘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무토도 똑같아요. 병화하고 무토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화도 지금 양간이 똑같으니까 음간도 똑같겠죠. 그래서 정화하고 기토하고 12운성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시면서 12운성 조견표를 보시면서 이 12운성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주를 보면서 이 12운성을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분이 여자분이고 병술일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주에서 병술일주를 딱 보면 병화일간에 밑에 술토가 있으니까 이 술토는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병술일주를 딱 보면서 아, 식신상간운을 깔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12운성이 들어갔을 때, 12운성을 보면서 분석을 할 때에는 이 분석의 깊이가 훨씬 더 심오하게 흘러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술일주에서 술토는 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장간이 이제 신정무잖아요. 지장간이 딱 나오는데요, 이 신금이라는 것은 화급금이니까 재성운에 해당이 되고, 이 정화는 비겁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무토는 식상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지장간도 12운성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장간에서 신금하고 술토하고 봤을 때 이 신금 입장에서 술토는 관대에 해당이 되고요. 정화 입장에서 술토는 양에 해당이 됩니다. 무토 입장에서 술토는 묘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12운성을 보면서 이 병술일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술일주가 묘란 말이에요. 이 술토가 묘를 깔고 있어요. 그러면 일주에서는 이 일지가 배우자궁에 해당이 되잖아요. 배우자궁이 묘예요. 그러면 이 묘라는 것은 딱 보시는 것처럼 무덤묘자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만은 이것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궁이 묘로서 좋지 않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이 병술일주는 어때요? 배우자운이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다, 좋은 일주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이 식신상간운이라는 것은 자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식신상간운은 심리적으로 표현 능력을 나타내죠. 그리고 그 사람의 창의력도 나타내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 식상운이 강한 사람들은 오지랖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저 일 참견 잘하고 뭐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도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식신상간운은 건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병술이잖아요. 병술이면은 이 병화라는 게 이제 태양을 나타내고요. 술이라는 게 개를 나타내니까 태양 아래 개가 이제 딱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개팔자로 이 병술일주는 자식을 많이 낳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식상운이 이제 자식을 나타내는데, 그리고 병술일주 자체가 그 다산을 하는 그런 일주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것은 옛날 얘기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나봤자 한두 명밖에 안 나니까 그 다산한다는 것은 이제 옛날 기준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식운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식상운은 동시에 건강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자식이 다 그런 게 아니고요. 자식 중에 한 명은 아프거나 아니면 말썽을 부려서 근심을 낳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자식이 한 명은 있다는 얘기죠. 그 자식이 아파서 부모를 괴롭게 하거나 아니면은 말썽을 피우는 그런 자식이 된다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술토라는 것은요, 수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식상이 물이 없는 가운데 이 묘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 술토 자체가 식신상간운인데 지장간에 물이 하나도 없는 땅이고요. 이게 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 식신상간운이 표현 능력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심리적인 기운 자체가 좀 깐깐해지고 욕심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술일주 자체가 어때요? 성격 자체가 좀 깐깐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신상간운이라는 건 감성계를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이 감성계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말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심리 자체가 좀 깐깐해지고 이런 사람들이 욕심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면에서 봤을 때 수기운이 없는 토잖아요. 그러니까 바짝 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장을 조심해야 된다. 이 토기운이라는 게 위를 나타내니까 이것이 지금 묘로 있으니까 위를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여기 지장간이 이제 신정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재성운, 비겁, 식상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재성운은 관대에 해당이 되고요. 비겁은 양에 해당이 되고 식상은 묘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뜻에 찾아서 이 뜻에 따라서 또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장간이 신정무니까 재성운도 나오고 비겁운도 나오고 식상운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없죠? 인성운하고 관성운이 없습니다. 이 지장간만 봤을 때에는 인성운하고 관성운이 없어요. 그러면 이 12운성에서 인성운하고 관성운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그걸 또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인성운이라는 것은 생해주는 거니까 목기운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목기운이라는 것은 간목과 을목이 있잖아요. 그러면 간목을 적용해야 되느냐 아니면 을목을 적용해야 되느냐. 일간이 병하니까 양간이니까 당연히 간목을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주만 나와 있는데요. 사주팔자가 딱 이렇게 있을 때 이 사주에 간목이나 을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 원국에 나와 있는 걸 적용을 해요. 그리고 10년대운이나 1년운에서 또 간목이 이 사주에 을목만 있는데 10년대운이나 1년운에서 또 간목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또 간목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운성을 이제 자세히 들어가려면은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하나 10성에 맞는 이 12운성을 하나하나를 다 찾아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하나 찾아내면 그만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인성운은 간목과 을목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간목과 을목을 전부 다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간목일 경우에는 술토고 을목일 경우에 술토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간목일 경우에 술토니까 양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을목일 경우에 술토는 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아, 인성운에서 간목에 해당하는 것이 뭐고 을목에 해당하는 것이 뭐구나. 이걸 12운성에서 찾으셔가지고요, 거기에 맞게 해석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성운이라는 것도 여기서 관성운은 수기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수기운이라는 건 임수하고 계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임수하고 계수에 해당하는 12운성이 뭔지 그걸 찾으셔가지고 그걸 대입해서 해석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2운성 갖고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일주를 딱 봐요. 그래서 일주가 예를 들어서 이제 병술일주다. 그러면 이 술토가 그 묘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일지에 묘를 깔고 있구나. 그러면은 일지에 묘를 깔고 있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특징을 찾아보시는 거죠. 그리고 이 술토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동시에 배우자 궁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묘에 해당이 될 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걸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지장간이 딱 나오잖아요. 지장간이 신정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금이라는 것은 재성운에 해당이 되는데, 화극금으로 재성운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이 재성운이라는 것이 그 신금 입장에서 술두일 때는 관대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재성운이 관대일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비겁운이 양일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재성, 비겁, 식상이 있는데 인성하고 관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인성하고 관성에 해당하는 건 무엇인지 그걸 또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간목, 을목, 임수, 개수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목기운하고 수기운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목기운이라는 것은 간목하고 을목 두 개가 있고, 수기운이라는 것은 임수하고 개수 두 개가 있는데, 병화일간이니까 그냥 양에 해당하는 간목, 그리고 양에 해당하는 임수, 이 두 개만 해석해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다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그 일일이 표를 외워갖고 하시면 혼동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표를 보면서 분석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 십성에 따른 이 12운성의 내용을 전부 다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그만큼 설명할 내용이 많아지고 그 사주 분석에 있어서 깊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자일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자일주는요, 우선 남자라고 해석을 했을 때 일단 이 임자일주가 그 똑같이 비경업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왕에 해당이 됩니다. 12운성에서 임자는 제왕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 지장간을 보시면 자수 안에는 임수와 개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수와 개수가 모두 비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임수는 제왕에 해당이 되고요, 개수는 걸록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비겁이 록왕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제왕이라든가 걸록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때요? 가장 그 인생 사이클에서 왕성할 때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경겁제가 그리고 일지가 제왕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이 지장간도 모두 그 비경겁제로 되어 있고, 이것이 제왕과 걸록에 해당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고집이 대단히 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비경겁제라는 것은 또 각각의 형제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서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각자 도생, 자기 일 자기가 알아서 각각 자기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유일주라든가 을묘일주라든가 임자일주라든가 이런 것이 12운성에 모두 제왕에 해당이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또 위아래로 전부 다 그 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제왕사주로 고집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임자일주는 지장간에 임수하고 개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임수하고 개수는 비겁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비겁의 성질에 대해서는 이제 파악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제왕하고 걸록에 해당되니까 다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없잖아요. 비겁 빼놓고 나머지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것은 목기운이죠. 그럼 목기운이라는 건 뭐가 있어요? 간목하고 을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목, 재성운은 뭐예요? 화기운에 해당하니까 병화하고 정화가 있고요. 그리고 관성운은 토기운에 해당하니까 무토하고 기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운이라는 것은 금기운에 해당이 되니까 경금하고 신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상운은 간목과 을목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간목 입장에서 자수는 목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이 식신상간운이 감성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 사람의 표현 능력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목욕에 해당이 되면서 동시에 제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직업, 가르치는 직업이 적합하고, 이 직업으로 갔을 때 제왕이니까 내가 크게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사라든가 교수라든가
학원 강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나갔을 때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갑목, 을목이라는 건 뭐예요? 그 자라나는 새싹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 가리킨다는 것이 직업으로서 교육 분야의 직업으로서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성은 병화와 정화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병화일 때 자수가 태에 해당이 됩니다. 태라는 것은 아직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생명이 이제 딱 임신이 된 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바깥 세상으로 나오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운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돈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계 쪽에서 활동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교육계통에 있으면서 뭐 부모들한테 뒷돈을 받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돈을 너무 많이 밝히면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적용을 할 때 지금 임수가 양간이니까 제가 지금 그 갑목하고 병화에 대해서만 분석을 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 사주에 그 사주에 을목이 있다. 그러면 을목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는 게 낫죠. 그리고 갑목하고 을목이 같이 있다.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적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앞에 것만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성운일 때는요, 무토하고 기토에 해당이 되고, 이것도 무토 입장에서 자수는 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관성운이라는 것이 직장운을 나타내잖아요. 내가 일하고 있는 분야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러면 그 학교라는 것이 직장이 되고,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그러면 학원이라는 것이 직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태에 해당이 되니까 직장에서 좀 조용히 보내라는 거죠. 너무 나대지 말고 직장에서 조용히 근신하면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랬을 때 내 일지가 제왕이니까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일 때는 그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 경금일 때 자수는 사에 해당이 됩니다. 사라는 것은 제가 그 생각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이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라는 것이 공부하는 운인데, 이것이 사에 해당이 되면 생각의 영역이므로 학문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학문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교육계에서 투신했을 때 그 사람이 일지가 재앙이니까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임자일주가 만약에 여성일 때에는 이것이 그 비경겁제에 해당이 되는데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의 경우에 이 관성운을 보면은요, 관성운이 남편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태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라는 것은 소극적인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편의 경우에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멀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식신상가로는 자식을 나타내거든요. 자식을 나타내는 것이 목욕에 해당이 되는데, 이 남편에 해당하는 것은 태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 아이를 낳고 나서 남편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신상가론이 이제 목욕으로, 식신상가론이 이제 발전할 때, 식신상가론이 그 힘을 발휘할 때에는 이것이 오행의 상생상극관계에서 관을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이 남편운이 또 태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이를 낳으면서 남편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또 어때요? 자존심이 강하니까, 임자일주 자체가 자존심이 강하니까 남편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성운을 보면은요, 재성운도 태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일지가 제왕이니까 돈 욕심은 많은데
재물운이 제 돈이 생각대로 잘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욕심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남자 같은 경우에 아이를 낳고서 남편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관성운이 태고 그리고 본인은 일지가 재앙이란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에게 꼼짝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운이 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사라는 것은 이미 사람이 죽어가지고 영역이 분리되는, 신체와 그 혼이 분리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분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성운이라는 것은 인성운이라는 것은 학문운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사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을 나타내는데, 이런 것이 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안 보이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정신적인 부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을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딱 만났을 때, 아, 저 사람은 정말 속을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드러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주만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이 내용을 보시면서, 아, 그 12운성을 적용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12운성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12운성을 멋지게 해석해내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급함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방법, 그러니까 일주가 있으면 일지에서 그 12운성을 찾고, 그 다음에 지장간에서도 찾는데, 이 지장간에 없는 내용은 우리가 불러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전부 다 분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양간이든 음간이든 두 가지를 다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주팔자 안에 이 양간이든 음간이든 그게 들어있으면 이 사주팔자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10년대 운이라든가 1년 운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또 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또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12운성이라는 걸 자세히 분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12운성을 자세하게 분석하기 시작하면은요, 오행의 생극 재화를 분석하는 것만큼 그 이상의 시간이 든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2운성이라는 것이 사주 해석의 완전히 새로운 세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오행의 생극재화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일치가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은 일단은 어떻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그 12운성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얼마나 멋지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예제도 많이 들고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 분석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계속 들으시면 12운성을 통해서 더욱더 멋진 사주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2운성 적용하기 1편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